반갑습니다. 신이준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일단은 저번 시간 얘기했었던 형용사와 부사들 중에서 some이랑 and이요, 그 다음에 either와 to,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도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공책부터 먼저 피고 필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실게요. 자, 일단은요, 요거부터 한번 써볼까요? some and이요. 수업 중에 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o many. 그러니까 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지금 so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은 so many 굉장히 많다 이런 말인가? 이렇게 좀 접근해 주셔야 돼요. 자, so many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요, 우리가 some이라고 하는 단어와 and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읽은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so many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발음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some과 any는 의미가 같아요. 조금이라든지 어떤 것이라든지 뭐 이런 뉘앙스를 갖는 단어들인데 문장에 쓰는 용도가 다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나눴습니다. 온점이 찍혀 있는 문장도 있었고 물음표가 있는 문장도 있었고 아니면 저희가 낫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문장들 중에서 가장 기본 형태가 되는 건 어떤 문장이었죠? 자, 빨리 대답해 주시자. 자, 어떤 문장이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평서문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서문에서는 뭘 쓰는 게 맞는 거다? some을 쓰는 게 맞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문장에 not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문장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부정문이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문장에 물음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뭐라고 했냐면 걔를 저희가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some과 and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평서문이냐, 얘가 부정문이냐, 아니면 의문문에 따라서 쓰는 용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항상 예외적인 얘기죠. 항상 예외적인 게 중요하다. 뭐냐면 상황 설정을 했었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B가 아무런 요청을 지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some을 줘야 된다, any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에 뭔가를 주려고 했을 땐 좋은 걸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는 거다? some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다. 그래서 예문을 좀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would you like? 자, would you like?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 뒤쪽에 빈칸 딱 해놓고 뒤쪽에 t를 한번 써놓읍시다. 아니면 커피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당신은 지금 커피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지금 의문문이니까 저희 any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B가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라고 하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거나 주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좋은 걸 줘야 되기 때문에 뭘 쓰는 거다? some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coffee? 당신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 상황도 저희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달라고 부탁을 할 때, 그렇죠? 부탁을 할 때,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쓴다고 했다? 이럴 때는 우리가 any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뉘앙스였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빌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를 부탁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거나의 뉘앙스 갖고 있는 뭘 쓰는 게 맞는 거다. 우리가 any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뭔가를 달라고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다. 그럼 이것도 저희가 문장 하나 써볼까요? 자, do you? 자, 당신은 가지고 있으니까 have, 그쵸? 그리고 우리가 blank 논상태 뒤쪽에 pe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자, 당신은 지금 펜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데 이 펜이라고 하는 걸 내가 왜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있으면 나한테 빌려달라고 말을 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땐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주시는 거다? any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서문과 부정문, 의문문에 따라서 some, any를 다르게 쓰는 건 맞지만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예외 상황들을 먼저 우리가 암기해놓고 이게 아닐 때 some과 any를 쓰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 뭐였냐면 to와 either였다. 자, 일단은 to와 either 둘 다 해석이 어떻게 되지? 자, to와 either는 둘 다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 빨리 대답해 주시자. 그렇죠. 뭐뭐도 또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장에 따라서 내가 to를 쓸 때도 있고 either를 쓸 때도 있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일단은 역시 기본 문장입니다.
우리가 평소문에는 뭘 쓰는 거다? 내가 to를 쓰는 거다. 그쵸? 그런데 내가 만약에 not이 들어가 있는 무슨 문이 될 때는, 부정문이 될 때는 뭘 쓰는 거다? 우리가 either로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이걸 저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바로 이 단어였죠. neither라고 하는 단어요. 자, 우리 neither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단어로 저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죠? 딱 보기에도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나? 이렇게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 결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neither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not이라고 하는 단어와 either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했을 때 neither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 밑줄을 빵 그어 주시자. 여기 not이요. 아, 그러니까 either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문장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겠구나, not이 들어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not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무슨 문장이기 때문에 부정문이기 때문에 아, 내가 부정문에 뭐뭐도 또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단어를 쓰는 거다, either로 쓰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웠던 some과 any 그리고 to와 either 요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과제를 하실 때 우리가 내용을 활용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얘기, 자, 빈도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부사. 자, 빈도부사는요, 빈도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빈도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여러 번 벌어질 때 빈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써놓자 어떻게 해요? 사건의 발생이다. 사건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 이상, 두 번 이상 벌어질 때 쓰는 게 바로 빈도부사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짤막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품사에 대한 얘기예요. 품사에 대한 얘기. 품사는 기본적으로 총 이 중에 중요한 품사는 당연히 명사, 그리고 명사를 꾸미는 누구? 네, 형용사를 꾸미는 누구? 당연히 부사. 그리고 부사가 꾸미는 누가 있는 거다?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사와 명사 사이에는 아무런 수직 관계가 없다라고 쌤이 누누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요 빈도부사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뭐다? 형용사도 꾸밀 수 있고 동사도 꾸밀 수 있는 어떤 something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자, 그럼 빈도부사를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요, 100번 중에 100번 발생한다. 이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항상이라고 하죠. 자, A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 항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지? 그렇죠. 우리가 alway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00번 중에 90번. 그러면 자주 벌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O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자주라는 단어 어떤 단어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oft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할 때 U로 시작하는 단어 대개,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usually라는 단어가 있고요. 가끔씩이라는 단어 S로 시작하는 거 어떤 단어가 있다? 그렇죠? sometime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의 뭐하지 않는다? 어떤 단어? hardly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0번 중에 한 번도 아니야. 0번.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해서 우리가 never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6개 지금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빈도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빈도부사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빨간 펜이요. 별표 하시고 뭐라 써놓으시냐면 이거예요. 문장에서 반드시 실질 의미를 갖는, 다시요, 문장에서 실질 의미를 갖는 단어만 수식합니다. 다시요. 자, 말이 살짝 어렵습니다. 빈도부사는 실질 의미를 갖는 단어만 수식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은 여기서 실질 의미라고 하는 말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쌤이 요거를 우리 반 버전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는요, 쉽게 말하면 문장에서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네, 수식 불가입니다. 다시요. 비동사, 조동사, 수식 불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부사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부사는 맞다. 부사는 맞아서 형용사도 꾸밀 수 있고 동사도 꾸밀 수 있긴 하긴 하지만 얘가 꾸밀 수 없는 단어들이 있다. 동사들 중에서 뭐는 꾸밀 수 없다. 비동사와 조동사는 꾸밀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문제 푸신다고 하는 거지. 그치? 단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우리 형용사는 아니지만 형용사처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형용사는 아니지만 형용사처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추가로 요 얘기를 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합시다. 뭐냐면요, 우리가 동사가 있어요. 근데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게 있다고 했고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는 게 있다고 했었죠. 우리 얘를 뭐라 부른다? 두 글자? 무슨 사? 그렇지, 분사라고 하는 거였어요. 분사. 그렇죠. 그랬을 때 ing는 무슨 분사다? 그렇죠. 현재 분사. 그 다음에 ed는 무슨 분사다? 과거 분사.
그런데 앞에 있는 요 현재라고 하는 말과 뒤에 있는 요 과거라는 말을 우리가 현혹당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애들이다? 그렇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얘가 형용사냐? 그건 아니라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만약에 분사와 형용사가 같은 거라고 한다고 하면 말을 두 개나 나누는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둘 다 형용사로 부르거나 둘 다 분사로 부르면 되는데 말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다라고 하는 건 뭔가 두 개의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같지는 않으니까 말을 두 개로 나눠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빈도부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의 ing와 ed를 붙인 분사들도 일종의 뭐이기 때문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도 누가 꾸며줄 수 있는 거다? 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풀어보셨나요? 어디가 잘못됐나요? 어디가? 감이 좀 오세요? 어디가 잘못됐죠? 그쵸?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이요. 자, 왜 그러냐? often의 의미는 뭐였어요? often인데 자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리고 자주라고 하는 건 무슨 부사다? 얘는요, 빈도부사다. 그러면 빈도부사는 뭘 꾸며야 된다고요? 형용사나 아니면 동사를 지금 꾸며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뒤에 있는 단어를 보셔봐. to의 품사는 지금 뭐예요? 전치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애초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 왜 지금 앞에 있는 요렇게는 못 꾸미나요? 요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꾸미고자 하는 단어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B라는 단어 꾸미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 써서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그럼 내가 다시 A로 꾸며주고 싶다. 그 앞에 C를 써서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영어에서는 뭔가 단어를 꾸미려고 할 때는 만약에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어를 꾸미는 거다. 이걸 우리가 수식이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 내가 여기서 만약에 B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B라고 하는 단어를 왼쪽에서 이 A가 이미 꾸며줬어. 근데 나는 여기서 다시 B를 또 꾸며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왼쪽에는 얘가 있으니까 꾸며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오른쪽에다 위치를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A라고 하는 단어도 B로 꾸며주는 거고 C라고 하는 단어도 B로 꾸며주는 거지. 단 전제 조건은 뭔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왼쪽에서 다른 단어가 꾸미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꾸밀 수 없다. 이런 전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전사 플러스 명사에 수식어구가 뒤에 붙어있든지 이런 어려운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거기까지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꾸미는 거구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꾸미는 거구나. 그러니까 often이 지금 뒤에 있는 to로 꾸민다고 이 문장은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럼 말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겠지. 이 often이란 단어를 어디에 써줘야 되는 거다? 여기에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주시자. 자, 그는요 자주 대화를 합니다. 누구랑요? 사람들과. 그죠? 뭐에 대해서요? On the benefit. benefit이라고 하는 건 장점, 이점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of는 뭐뭐가 가지는. 그래서 walking이 가지는, 걷기가 가지는 지금 장점들에 대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11번이요. 역시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역시 봅시다. 정답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제 좀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나? 그쵸? 자, 일단은 usually라는 단어가 우리 아까 봤던 단어입니다. 그쵸? 어디서 봤어요? 아까 전에 필기에서. 아까 필기에서 여기서 봤던 단어죠. 그쵸? 뭐라 되어 있습니까? 100번 중에 100번이면 always, 항상. 100번 중에 90번이면 자주, often. 100번 중에 70번, 되게, 일반적으로. 그쵸? 그 다음에 가끔씩은 뭐다? sometimes, hardly, never.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빈도부사라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usually를 보고 이거 지금 일반적으로 대개라는 표현이니까 얘도 무슨 부사다? 빈도부사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이 되셔야 돼요. 얘도 무슨 부사다? 빈도부사다. 그쵸? 그러면 역시 똑같죠. 부사는 뭘 꾸민다고요? 형용사를 꾸미거나 뭘 꾸민다고요? 동사를 꾸민다고요. 그쵸? 그러면 이 문장에서 ted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죠. skip의 품사는 뭐고요? 동사고요. 그 다음에 breakfast라고 하는 건 아침 식사라고 하는 지금 명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영어는 꾸미고자 하는 단어에 어느 쪽에 쓰는 거다? 왼쪽에다 쓰는 거다. 왼쪽에다. 그렇죠? 그러니까 usually 어디다 써주시면 되겠다?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다. usually 이렇게요.
쉽죠? 그쵸?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13번이요. 이번에 살짝 어렵죠? 역시 영상을 멈춤해 놓으시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문제 좀 정답이 좀 보이나요? 이제는 여기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치? always라고 하는 단어. 그쵸? 얘는 지금 의미가 뭐예요? 얘는 그쵸? 항상이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무슨 부사다? 빈도부사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자, 문장의 동사 찾아주시자. 동사 어디 있습니까? 동사 어디 있죠? 그렇지. is. 그쵸? 그러면 얘가 동사니까 빈도부사는 아까 선생님이 동사 꾸민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지금 쓰면 되겠다. 이러고 앉았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됩니다. 본인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쌤이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빈도부사가 되게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어렵습니다. 실질 의미를 갖는 단어만 뭐라고요? 실질 의미를 갖는 단어만 뭐 할 수 있다? 수식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고. National History Museum입니다. 국가 역사 박물관은요. 누구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뭐다? 인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인기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is에서 나오는 거야? popular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어디서 나오는 거다? popular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 뭐냐면 빈도부사는 동사뿐만 아니라 뭐도 꾸밀 수 있다. 형용사도 꾸밀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지금 빈도부사 always는 is도 꾸밀 수 있는 거지만 실은 popular도 꾸밀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쌤이 아까 전에 우리 버전으로 얘기를 했어. 실질 의미를 갖는 단어만 수식한다라고 하는 건 실은 무슨 말인 거다? 얘는 무슨 동사와 비동사와 무슨 동사? 그렇죠. 조동사는요. 뭐다? 수식이 불가다. 비동사와 조동사는 수식 불가다. 따라서 비동사는 애초에 빈도부사로 꾸며줄 수가 있더라 없더라. 그쵸? 그럼 누굴 꾸며야 되겠다? 형용사인 popular를 꾸며야 되겠다. 따라서 여기다 뭘 써주시는 거다? always를 써주시는 거죠. 이해되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빈도부사는 절대로 조동사와 비동사를 꾸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딱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문장은 일단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쵸? I will eat fast food. 나는요, 패스트푸드를 먹을 거야. 나 햄버거 먹을 거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역시 문제 풀이법은 같습니다. never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동사더라? 역시 빈도부사더라. 그쵸? 빈도부사는 누굴 꾸밀 수 있더라? 동사도 꾸밀 수 있고 형용사도 꾸밀 수 있더라. 단, 빈도부사라고 하는 건 실질 의미를 가지는 단어만 꾸밀 수 있다. 근데 이 말이 우리 버전으로 바뀌었을 땐 뭐라고요? 진짜 뭐라고? 마지막이야? 뭐라고? 뭐랑 뭐는 절대 꾸밀 수 없다고? 그렇지. 뭐랑 뭐는 꾸밀 수 없다? 비동사와 조동사는 절대로 수식에 불과하다. 요 얘기가 머릿속에 딱 박혀 계셔야 돼. 그러면 이 문장의 지금 동사는 누구예요? 동사는 누구야? 그치? will이지. 근데 will이 무슨 동사니? 무슨 동사야? 빨리 대답해 주시자. 그렇지. 조동사예요. 조동사. 그쵸? 그러면 조동사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그쵸? 그 동사 원형이 누구다? it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 빈도부사 never는 누구도 꾸밀 수 있고 will도 꾸밀 수 있고 누구도 꾸밀 수 있지만 동사 원형인 it도 꾸밀 수 있지만 애초에 조동사는 꾸밀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never는 어디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은 빈도부사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요, 공책에다가 관련 내용들, 복습한 내용들이요. 아까 쌤이 복습한 내용이라고 한 것은, 그렇죠? some과 any, 그 다음에 to와 either 관련된 내용을 지금 필기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빈도부사도 지금 공책에다 잘 필기를 해 오도록 하십니다.